자, 두 번째는 변동입니다. 3포. 3포가 뭐냐면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평균은 아웃라이어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지 안 분포되어 있는지를 모르죠. 왜냐하면 평균은 하나의 값만 보여줘요. 가운데 값만. 그런데 데이터들은 많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가까이 붙어 있을 수도 있겠죠. 즉 평균으로부터 데이터들이 가까이 모여 있으면 평균이 좋은 의미를 갖고 있고요. 대표값을 갖고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대표값으로의 의미가 없어졌죠. 아까 전에 보는 것처럼 시소처럼 실제로 데이터가 있는 가운데 값을 찾는 게 아니고 아웃라이어 때문에 이상하게 변해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딱 볼 수 있는 수치가 있어요. 그게 3포 변동이라는 겁니다. 자, 3포 변동 뭐냐? 자료가 중심 위치로부터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느냐? 보통 평균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쓰는 표준 편차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같은 평균이라도 자료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는 거와 멀리 퍼져 있는 거하고는 개념이 틀리다. 그렇죠? 평균의 의미가 틀리다. 값어치가. 안정적이냐 덜 안정적이냐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잴 때 여러 가지 수치로 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일단은 범위라는 게 있어요. 범위는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입니다.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에 못 쓰이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료 1과 자료 2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자료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자료일 수도 있죠. 그럼 평균이 의미가 없죠. 평균은 가운데 값이고 대표해야 되는데 오히려 값이 제일 적죠. 얘는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항상 가운데가 많이 값을 가져 있어야 되는데 범위는 그거를 나타내 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최대 최소만 보여주니까 양 끝점만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자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4분위를 씁니다. 4분위는 데이터 개수가 25%씩 자릅니다. 그래서 그 25%씩의 범위를 구해줍니다. 자, 그런 것처럼 제일 밑에가 최소값이고요. 제일 위에가 최대값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게 가운데값. 그리고 요 상자가 25%, 25%, 여기가 25, 25입니다. 즉 상자까지가 25, 그 다음에 상자 안에가 25, 25, 그 다음에 상자 그 위에 게 또 25. 그래서 골고루 25%씩 잘라줬어요. 자, 이거를 가지고 뭘 볼 수 있느냐? 자료의 분포를 볼 수 있는데 그래프로 보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그럼 이게 의미가 무슨 말이냐? 이런 그래프가 있다 봅시다. 만약에 상자 도표인데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가운데 값입니다.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이게 상자예요. 자, 이거 하고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자, A하고 A라는 그래프와 B라는 그래프를 딱 보고 이 분포를 우리가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일반적인 노멀 분포입니다. 보통 분포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지? 분포가 어떻게 생겼다는 건지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분포를 우리가 보는 종 모양으로 보면은 균등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느냐? 얘는 어떻게 돼요? 왼쪽에 A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아니고요. 이런 그래프입니다. 지금 빨간색이라서 안 보이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뾰족해진 거죠, 여기만. 요 가운데만. 즉, 이렇게 뾰족해진 거죠. 이렇게. 얘가, A는. 이런 분포를 의미하는 겁니다. 끝에가 넓어지고, 얘만 뾰족해진 거죠. 반대로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딱 보고, 이런 4분의 그래프, 이걸 박스 플롯이라고 그래요.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데, 상자 도표라고 하는데,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생겼는지, 분포를. 이제 이때도 많이 쓰는데, 얘는 수치로 나타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만 하고, 실제로 수치 가지고는 잘 안 봅니다. 물론 이제 수치로 보여줄 수는 있는데, 이거를 갖고 사용은 잘 안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편차 있습니다. 아까 전에 편차 배웠죠? 평균할 때 배웠습니다.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평균은 분포상의 무게 중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자료와 오른쪽 자료를 원데이터로 그대로 표시하게 되면
다 0이 나옵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은 가구당 사례수로 해서 총 10가구인데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평균이 1.6명이 나왔어요. 총 자녀수가 1.6명인데 그럼 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 더하고 왼쪽을 다 더하고 오른쪽을 다 더하면 왼쪽 값하고 오른쪽 값을 다 더하면 항상 편차는 0이 나온다. 평균의 의미가 0이기 때문에 항상 가운데에 모든 자료의 가운데에 균등하게 나눈 값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분포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평균으로부터 데이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 마이너스 5 플러스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왜냐면 모든 데이터의 반은 마이너스고 반은 플러스죠. 그래야 항상 0이 나오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리는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전부 다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재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없애줘야 돼요. 얘도 1.6만큼 떨어져 있고 얘도 1.4만큼 떨어져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는 빼야 되고 싶어요. 그래야지 떨어져 있는 거리가 나오니까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애는 방법. 어떻게 주면 돼요? 우리 배웠잖아요. 마이너스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나오죠. 이해되시죠? 기억나시죠? 또는 절대값을 쓰면 되죠. 절대값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다 플러스로 바뀌죠. 수학적으로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값을 쓰거나 아니면 곱하기 2번 해주니까 뭐가 돼요? 자기가 자기를 2번 해주니까 승. 그죠? 그걸 우리가 승이라고 했죠. 자승의 의미는 자기를 2번 곱해주면 자승이죠. 자기를 3번 곱해주면 3승이고 그거죠. 우리가 승의 의미가. 그래서 자승을 해주는 거예요. 왜?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다. 자, 그래서 승을 2번 해줍니다. 자, 그래서 해줬더니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플러스를 다 해줬더니 요 밑에 값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얘는 1.6이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2.56으로 뛰었네요. 왜? 2배씩 해줬잖아요. 승이니까 일단 2배씩이죠, 거의. 자승해준 거잖아요. 그죠? 2배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 거니까 승의 개념이죠. 곱하기 2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곱해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값이 어떻게 돼요? 따따블로 이제 띄워버린 거죠. 자, 우리가 얘기했죠, 아까 전에. 값을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곱해줬으니까 다시 원래 값으로 환원해줘야죠. 그래서 승을 해줄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루트는 그냥 루트 2승입니다. 그걸 루트 2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줘요? 다 승을 이렇게 편차를 다 0이니까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만든 거를 우리가 승을 붙여주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분산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수학에서는 다른 게 없어요. 왜? 목적이 뭐예요? 야, 마이너스 없애줘. 끝. 그냥 그거예요. 야, 마이너스 없애줘야지 거리가 나오지. 다 더하면 0이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산의 목적은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뭐 계산하고 되게 어렵게 배웠죠? 근데 통계에서는 분산의 의미는 뭐냐면 마이너스 없애준 거예요. 당연한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 우리가. 당연히 마이너스를 없애줘야 되니까 자승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복원시켜줘야죠. 원래 값으로 아니고 원래 플러스 해줬으면 마이너스 해준 것처럼 곱해줬으면 나눠준 것처럼 승을 해줬으면 루트를 씌워줘야죠.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래대로 이만큼 다 뻥튀기 돼 있으니까 원래대로 바꿔주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준 거예요. 이거를 동시에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위에 승하고 루트는 없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모든 데이터들이 이렇게 써요. 루트 해주고 가운데에다 뭘 써줘요? 항상 자승을 해줘요.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를 다 없애주기 위해서 그냥 한 거라니까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를 그냥 없애주기 위해서 자승해주고 루트를 씌우다 보니까 요런 수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런 수식이. 근데 여기에 평균을 넣으면 표준 편차가 되고요. 실제 값을 넣으면 나중에 오차가 되고 회귀 분석에서는 편차라고 부르고 이름이 다 틀려요. 그런데 모든 기본 개념은 뭐예요? 항상 기준값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재기 위해서 승을 해주고 루트를 씌워서 원래대로 마이너스 개념을 없애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뭐냐? 표준 편차는 평균하고 같은 개념인데 평균은 모든 데이터로부터의 가운데 값이죠. 골고루 나눴을 때.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골고루 모든 사람이 n분의 1로 나눴을 때의 값입니다.
그게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는 골고루 나눴을 때의 그 떨어진 거리를 나타내 준 거예요. 자, 분산하고 표준 편차의 의미는 그겁니다. 그래서 분산은 0을 없애주기 위해서 승을 해줬고요. 다시 원래대로 복원해주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줘서 걔를 우리가 분산과 표준 편차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럼 분산은 몰라도 되겠죠? 네,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건 뭐예요?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예요. 원래 값으로 우리가 복원시켜서 쓴 값이니까 표준 편차가 중요하겠죠. 근데 통계학에서는 뭐 분산도 썼다가 표준 편차도 썼다 그래. 근데 같은 말입니다. 분산을 루트 씌워주면 표준 편차예요. 그죠? 중간 과정에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헷갈리면 그냥 표준 편차만 우리가 쓰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표준 편차가 가장 대표적인 기본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나오죠. 평균이 1.6입니다.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편차는 이 값으로부터 뺀 값이죠. 자, 2에서 1.6을 뺐으니까 어떻게 돼요? 0.4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편차는 다 더하면 뭐가 돼요? 편차를 다 더하면 0이 나오죠. 당연히. 맞죠? 그래서 걔를 편차 제곱. 편차 제곱을 다 더한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분산. 그죠? 분산. 분산의 원래 값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주는 게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모든 데이터들이 평균 1.43만큼씩 떨어져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발자국. 어린아이의 보폭, 어른의 보폭 다 틀리다 그랬죠? 그것처럼 모든 데이터의 분포는 자기가 갖고 있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분포의 값에 따라서 거리가 다 틀려져요. 표준 편차가. 오밀조밀한 게 있어요. 그럼 보폭이 작아지겠죠? 멀리 데이터들이 떨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그럼 보폭이 커지죠.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내가 가야 되잖아. 3발자국 이내에. 무슨 말이에요? 3발자국 이내에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건 넘어가고요.